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보고 계신 아우디 A3 40 TFSI 모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출시된 지가 좀 됐죠. 8세대 골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제 출시된 지 유럽 시장에 출시된 지 2년 만에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40 TFSI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200마력, 이전 모델보다 20마력 출력이 높아진 20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A3 라인업 가운데서는 가장 고출력의 모델인데요. 그만큼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출력이 높은 차량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A3 40 TFSI가 먼저 좀 들어왔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요.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 일상 중에서 정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은 정말 강렬한 이 레드 컬러의 색상이 정말 눈에 가는 차량이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세단 라인업의 가장 막내 모델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A3 모델입니다. 크기가 가장 작은 차량이긴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4세대 A3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차량의 크기가 전고 같은 경우에도 1cm가 높아지고 전장 전폭이 모두 다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 모델에서 느꼈던 좀 작고 컴팩트하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세단다운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역시 시장 특성에 맞게 좀 세단 모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유럽 시장에는 해치백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국내에 들어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S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곳곳에 이 조금 스포티한 이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 디자인 패키지들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굉장히 좀 강렬한 이 아우디만의 디자인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LED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시인성, 야간에도 시인성이 좋은 이 LED 헤드램프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주간 주행등과 방향지시 등은 위쪽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에어 인테이크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디자인 요소고요. 다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도 흡사 이제 공기 흡입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디자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닛 같은 경우에도 약간 굴곡이 있는, 그리고 두 개의 라인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좀 스포티한 인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이 탑재가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사양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는 두 개의 사양이 들어왔는데 기본 트림, 그 다음에 프리미엄 트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S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됐다는 이 로고도 더해져 있고요. 1열과 2열 글라스 주변으로는 이게 크롬이 감싸고 있는 모습, 그리고 S라인 패키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제적 그레이 컬러의 알루미늄 패널이 좀 떼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루프라인이 굉장히 좀 유려한 스타일의 좀 흡사 좀 쿠페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이런 유려한 루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트렁크 라인 같은 경우도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도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요, A3 로고와 함께 40 TFSI 로고도 한쪽에 덧대어져 있고요. 그리고 배기구 같은 경우에 모두 다 페이크 배기구입니다. 다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배기구가 뒤쪽 방향으로, 차량의 뒤쪽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측면으로 이렇게 배기구가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세단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스포티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대를 거듭하면서 차량의 크기가 좀 커지면서 가장 컴팩트한,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장 컴팩트한 아우디 세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작다는 생각은 얼핏 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적재 공간 살펴볼 텐데요. 세단 모델 같은 경우에 425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해치백 모델 같은 경우는 적재 공간이 조금 더 작죠. 근데 해치백과 이 세단의 적재 공간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요, 세단 같은 경우가 조금 넓긴 하지만 입구가 좀 좁죠. 하지만 해치백은 조금 적재 공간 자체는 좁긴 하지만 활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입구도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2열 시트를 접게 되면은 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A3 세단 같은 경우에는 425리터나 됩니다. 이 차 크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 가지고 있고요. 이전 세대 모델과 사실 적재 공간의 크기가 더 넓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정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아래쪽을 들어보면은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칸막이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타이어 수리킷 정도만 마련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뭐 그물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뭐 쇼핑백이라든지 가방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러한 고리 같은 것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뭐 버튼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안쪽에도 시가잭도 하나 마련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6대4로 폴딩되는 방식이고요. 시트를 모두 접는 경우에는 더 넉넉한 수납 공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1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도요, 도어가 닫는 소리는 네, 이런 식으로 작은 소형 차량이긴 하지만 계속 제법 묵직한 이 도어 닫을 때 소리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톤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와 실내 색상은 좀 차이를 두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이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 알루미늄 패널을 따라서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그립감이 좋은 핸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플레이트, S라인 플레이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시트가 마련됩니다. 어깨라든지 그리고 허리 부분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스포츠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일체형의 스포츠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가죽 소재의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뭐 패브릭 재질의 그리고 측면에는 인조 가죽 재질의 이런 시트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기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포츠 시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촉감의 스포츠 시트가 마련되어 있어서요. 이 시트만으로도 이 상위 트림을 좀 선택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허벅지 부분을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허리 지지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열 시트 모두 이제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앉아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죠. 자, 시동 버튼은 이 측면에 센서 콘솔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풀 디지털 계기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 크기이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 역시 10.25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보면은 뷰 버튼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눌러서 이제 화면의 디자인을 좀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내비게이션 화면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얼을 위아래로 돌려서 뭐 연비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8km 주행한 이 트릭 컴퓨터 정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연비가 12.3km 리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리터 가솔린 엔진일수록 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이 엔진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의 그 주행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좋은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도 이번에 이 A3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만 이 조작부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도 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운전석 콕핏 디자인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지향의 이런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송풍구의 위쪽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운전석 이 계기판 사이에 양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운전자에게 좀 맞춰져 있는 이러한 콕핏 디자인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 앞쪽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도 좀 특징적인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이 소재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지나치게 뭐 단단하거나 굉장히 무르지도 않고 적당한 이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재들, 우레탄 소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대시보드도 볼 수가 있고요. 곳곳에 사실 이 소재에 이러한 조금 저렴해 보이는 이러한 소재들이 적용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뭐 디자인과 그다음에 다양한 소재들이 이렇게 겹쳐서 사용된 부분, 이런 점들을 볼 때 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해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우디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조명 시야 옵션에서 이제 실내 등 쪽으로 가보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하단 이쪽에 이제 라이트가 밝게 빛나는 것을,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밝게 빛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밝기라든지 색상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색상 컬러만 해도 30가지가 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방과 부분인데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된 공조장치가 A3에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우디 세단 라인업 뭐 상위 모델들을 보면은 이제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마련하면서 이제 통합된 경우가 있는데, 조작하는 것이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있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열선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 다음에 계열 설정 모드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균형 스포츠, 스티어링 휠의 담력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균형, 승차감 이 세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USB 포트, C타입의 포트 2개가 있고요. 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상당히 좀 심플하고 간결한 형태의, 작은 형태의 이런 키가 마련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살짝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요, 그냥 올려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토글 형태의 기어 노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인데요, 터치 방식으로 이제 스크롤해서 볼륨을 높이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뭐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하겠지만, 아마 조수석에 있는 분들이 조절하기에는 요 버튼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촐한 형태의 컵홀더와 함께 암레스트 아래쪽에 공간에는 뭐 작은 크기의 이런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좀 편한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도 따로 마련하고 있고요. 네,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이제 전장이 좀 길어졌죠. 그리고 전고도 높아지면서 헤드룸 공간에도 다소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단 앉아서 한번 공간 살펴보면요, 무릎 공간에도 주먹이 지금 2개 정도가 남는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쪽이 파여있기 때문에 더 무릎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요. 앞쪽에 발을 뻗는 공간도 뭐 준수합니다. 뭐 앞쪽으로 특별히 뭐 걸리는 것도 없이 넉넉한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성인 2명이 앉기에 적당한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앞쪽에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좀 2열에서 이 전방 시야가 살짝 좀 가려지는 부분도 느낄 수가 있죠. 거기다가 2열 글라스의 크기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내려보면요, 네, 거의 끝까지 뭐 완전하게 수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선루프도 마련되어 있고요. 실내 등은 모두 LED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대4로 폴딩이 되는 방식이고요. 지금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컵홀더가 마련된 암레스트 확인할 수 있고요. 따로 뭐 스키스루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소픽스 모두 다 적용되어 있는데요, 덮개 같은 것이 이렇게 수납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뚜껑들 가끔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전고가 높아진 덕분인지 헤드룸 공간도 뭐 주먹 하나가 지금 딱 들어가는 이런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170인데요 뭐 그런 170 정도 신장의 성인이라면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위쪽도 살짝 파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키가 한 180 되는 분들도 크게 불편함 없이 좀 앉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 A3의 공간은 이제 이전 세대 모델보다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운전자 중심의 콕핏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좀 디지털화된 부분,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조금 더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A4 40 TFSI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선 출시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는 상당히 좀 늦게 출시가 됐습니다. A3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골프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세단 모델이기도 하죠. 뭐 해치백 모델도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세단 모델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차량의 크기도 키웠고, 특히나 이제 출력을 20마력 높인 새로운 엔진이 좀 탑재가 되면서 경쟁 모델들과 조금 차별점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 이제 BMW의 1 시리즈나 2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벤츠 A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쟁 모델로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넓혀보자면 지금 국내 판매되고 있는 DS4도 A3와의 경쟁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뭐 4천만원 초반부터 이제 중반까지 포진되어 있는 차량들인데요.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 뭐 2.0 직렬 4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것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BMW나 벤츠나 그렇긴 한데요. 출력은 200마력이 안 됩니다. 198마력, 190마력을 조금 넘는 수치인데 A3 같은 경우는 200마력을 살짝 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 실제적인 마력수의 차이가 차량의 성능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정속 주행 시라든지 아니면 도로 주행에서,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서 조금 더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도 챙기고 있는 것이 새롭게 출시된 아우디 A3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주행 모드를 승차감 모드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인 벤츠나 뭐 BMW의 비슷한 세단에서 같은 비슷한 크기의 세단에서는 참 찾기 어려운 굉장히 쫀쫀하고 탄탄한 이 승차감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승차감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거기다가 이 스포츠 시트 같은 경우에도 몸을 좀 잘 잡아주는 스포츠 시트긴 하지만 착자감 자체도 뭐 그렇게 단단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몸을 잘 잡아주면서도 또 몸을 잘 지지해주는 아주 좋은 착자감을 가지고 있는 시트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승차감이 뭐 승차감 모드로 이제 전환해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지금 한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잠깐 부드러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행 모드를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라든지 엔진의 응답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리하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거기다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다이나믹 모드를 맞추고 주행하는 상태에서도 속도가 만약에 낮다면 뭐 일반 시내 도로를 주행한다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조금 속도를 지금처럼 속도를 내서 주행할 때는 조금 더 무거워지는 묵직한 이 스티어링 휠 감도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행 상황에 맞게 차량이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역시나 가속 페달에 힘을 실었을 때도 근데 분명 이제 속도를 높여서 조금 더 고속 영역까지 갔을 때는 뭐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엔진의 회전수도 부드럽게 올리고요. 고회전 영역에서의 엔진의 질감, 뭐 사운드라든 이런 부분에서도 특히 뭐 흠잡을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경쾌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엔진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이 정숙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글라스가 특별히 뭐 이중접합 유리도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부에서의 소음도 비교적 잘 차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 뭐 BMW나 벤츠 쪽의 E 시리즈 그랑 쿠페나 뭐 A 클래스 세단과 비교해서도 정수성에 있어서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거나 좀 더 나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스포티한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BMW 그랑 쿠페에 조금, E 시리즈 그랑 쿠페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벤츠 A 클래스 세단보다는 확실히 조금 움직임이 좋은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면요, 차선 유지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뭐 눌러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차선 유지, 중앙 유지 기능도 없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가 설정해놓은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 기능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뭐 편의 기능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편의성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충전하기 위한 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뭐 애플 카플레이와 연동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좀 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A3 만나봤습니다. 40 TFSI 모델 204마력의 모델을 좀 만나봤고요. 사실 유럽 시장에 출시된 지 2년이 된 모델이긴 하지만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도 그렇게 부족한 점이 없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각각의 주행 모드에 맞게 승차감이나 주행질감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점에 있어서도 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우디의 가장 막내 세단이긴 하지만 뭐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할 때는 제법 민첩하고 경쾌한 이 움직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행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좀 더 즐거운 펀 드라이빙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A 클래스 세단보다는 확실히 A3가, 아우디 A3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BMW 뭐 E 시리즈 그랑 쿠페라든지 1 시리즈와 비교를 해본다면 주행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디자인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가격은 이제 프리미엄 사양 같은 경우는 4,400만 원이고요. 기본 사양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A3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원선홍 기자의 이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거고요. 원선홍 기자의 평가는 흥미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해드리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제 이제 과연 그런 이제 디테일을 바탕으로 내가 이 차를 어떤 의미에서 구입을 해야 되냐, 사야 되느냐,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A3는 처음 이 차가 등장했을 때는 해치백밖에 없었습니다. 1세대 모델은 그렇죠. 그것이 2014년 3세대로 발전하면서 세단이 추가됐습니다. 2014년 하게 되면은 SUV가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한 그런 시기죠. 이제 그때 뭐 아우디가 Q7부터 시작한 이 많은 모델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시기에 과연 소형차를 세단으로 다시 만든다 의미가 뭘까요? 근데 그것은 전 세계 시장이 천편일률적이지 않다. 아직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국의 시장이 스탠다드가 아니다, 표준이 아니다, 미국이 표준이 아니다, 유럽이 표준이 아니다. 각 시장에 맞는 그런 다양한 장르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차는 사실은 아우디 브랜드, 아우디 세단 라인업에서 엔트리카에 속하죠. 엔트리카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이게 20세기 개념이에요. 젊은 층에서 처음에 내가 차를 살 때 소형차를 사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가 생기면은 점점점 중형차, 대형차로 나이 들면서 옮겨간다. 그런 개념에서 시작한 게 엔트리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차는 특히 한국에서 해치백이 별로 많이 팔리지 않은 시장에서 소형 세단으로서 충분히 그런 이 존재감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차가 생기면서보다도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도 지금 차체가 더 커졌어요.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이 차가 소형차다 하고 언뜻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이 내가 만약에 주말에 남친과 어디 골프를 간다, 뭐 여친과 어디 놀러를 간다 할 때는 충분히 필요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요즘 유행하는 캠핑카는 뭐 좀 다른 얘기를 하지만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최근에는 한국의 소비자들도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 개성을 중시하는 게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타지 않는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나이에 뭐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이제 나이가 이미 장년층을 넘어섰습니다만은 이 측면에서 지금 내가 차를 운전할 때 내 차의 옆좌석에 내 와이프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탄 적이 있을까? 뒷좌석에 예를 들어 자식이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의 이제 부부간에만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퍼블릭을 간다고 그럴 때 골프백 2개 싣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크냐 작으냐 보다는 나한테 맞는 차를 타겠다. 특히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국산차 포니부터 시작을 해서 소형차 시작을 해서 점점 커온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수입차를 자연스럽게 아주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은 수입차들은 또 중장년층보다는 이 청년층, 젊은 층들이 더 많이 타는 아직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나이 든 사람들도 충분히, 중장년층도 충분히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차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도로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불과 30년, 20년 전에 비해서 한국의 운전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신호등에 대한 규칙이 바뀌면, 지금 우회전 같은 경우 그렇죠. 거의 대부분 운전자들이 횡단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벌써 사람들이 가지 않고 서 있어요.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안전도 배려한다는 우리의 배려심,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의 집단주의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수준 높고요. 과거에 비해서 도로에 다니다 보면은 질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과속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건 중년층, 젊은층 구분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과거 제가 했던, 제 젊었을 때 기자 하면서 드리프트 하면서 스핀터를 하면서 과속하면서 고속하면서 서킷을 달리면서 그런 것을 강조했는데, 이 차는 레이싱카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는 일반 승용차는 레이싱카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과거 그런 레이싱카 기준의 시승기를 한두 번 쓴 것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이제는 그런 정도 이 레이싱카가 아닌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조금만 세팅하면 서킷에 들어가서 얼마나 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굳이 내가 그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차가 나한테 주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차 안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뭔가 즐거움이라는 개념이 뭔가, 달리는 즐거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다른 차로는 즐거움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그 LED는 아우디가 자동차에 가장 먼저 적용을 했거든요. 그 LED를 비롯해서 지금 콕핏, 이 디지털 콕핏으로 이 계기판은 물론이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그 디지털화해서 사람들이 쉽게 친숙하게 그걸 다시 익숙하게 시간이 걸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앞장서온 브랜드예요. 그런 점에서 그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차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이 정도 차라면 충분히 한 번쯤 버킷리스트까지 가진 너무 심했죠. 그 구매 리스트에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차 중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를 구매할 때 그 고민들이 많죠. 젊은 층에서는 처음부터 큰 차로 시작할까, 나이 든 층에서는 이제는 좀 작은 차로 가볼까. 지금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게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연간 판매 대수 500만 대 중에서 260만 대, 70만 대가 660cc 경차예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도 탄소 중립, 기후 재앙을 막아야 한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소비를 줄이지 않고 방법이 없어요. 에너지 전략하지 않고 방법이 없어요. 과거처럼 경제 발전, 산업혁명, 생산성, 이건 우리 지구를 더 이상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를 선택하는데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이렇게 수준 높고 질감 좋고, 특히 아우디는 장점으로 꼽는 게 스타일링 디자인 아닙니까? 이 자동차 스타일링은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엘레강스, 우아한,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이렇게 뭐 흔히 우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표현하는데, 아우디의 스타일링 디자인은 그 중에서 엘레강스는 원래 균형 잡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쓸 때는 우아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선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선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오랫동안 보고 있어도 밀리지 않는다, 질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생명력이 긴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우디 A3는 4세대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4세대 모델이 A3의 마지막 내연기관 차입니다. 다음 모델부터는 전기차로 갑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2026년 이후에는 Q 시리즈 하나를 빼고는 모두 다 전기차만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만 내연기관차를 팝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그 A3는 지금 이게 마지막 내연기관차고 다음 차부터 바뀐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내가 전기차를 바꿀까 내연기관차 할까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자기가 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30분씩 충전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전기차를 살 수가 있고요. 또 나는 아직은 그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내연기관차 사죠. 특히 이제 그 내연기관차는 여전히 우리 몸속에 이미 하나의 DNA를 자리 잡아서 사람들한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그건 뭐 상황에 따라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순간은 정말로 차를 고르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연기관차 정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 차를 고르는 시각도 가져보고, 더 작은 해치백도 고를 수 있고요. 물론 SUV로 갈 수 있고, 또 이런 차도 구매 리스트에 올릴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풍요롭다. 할 수 있는 게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지금 무엇이 중요한 걸 따지고, 거기에서 내가 자동차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뭔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